그럼 이번 주 시장을 뜨겁게 달군 키워드, 오늘의 핫 이슈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법 관세 위법 판결에 미련이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서 재심리 가능성을 언급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현지 시간 27일 이제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관세에 대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미국을 수년간 착취해온 국가와 기업들에게 수천억 달러가 반환되도록 허용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재심리나 혹은 재결정까지도 가능한가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상호 관세 위법 판결로 연방 정부가 직면한 거액의 관세 환급 소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환급 요구액은 최소 193조에서 많게는 약 한 254조 원까지 이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한 1,800여의 기업들이 환급 소송에 나섰다는 것이 미국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을 하면서 결국 무효가 됐죠. 앞서 말씀을 주신 대로 상호 관세 환급 요구액이 무려 200조 원에 달하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대응할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 과정이 길어지면 글로벌 교역 환경에도 분명 영향이 있을 겁니다. 과연 미국이 실제로 어떤 대응 방식을 택하게 될까요? 예,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는 위법이라고 못 박았지만은 트럼프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판결 자체를 사실상 전면 부정하면서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쉽게 돌려주지 않겠다는 그런 기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 환급까지는 그다음에 항소와 행정 절차를 최대한 활용해서 시간을 끌 그런 공산이 크고요. 또 환급 범위와 대상도 최대한 좁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네, 지금 시점을 늦추는 방식의 지연 전략은 예를 들어서 환급 대상 범위의 재산정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기업별 검증 절차 강화라든지 혹은 추가 입법 검토 등을 명분으로 좀 시간을 끌면서 재정 부담과 정치적 리스크를 아마 동시에 관리하려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다른 무역법 조항을 갖다가 총동원해서 새로운 관세 압박 수단을 갖다가 꺼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상 상호 관세 체제는 무너졌는데 실질적인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이 만약에 장기화된다라면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좀 수출에 의존적인 국가들은 아마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지연이나 아니면 환율 변동성에 대한 확대 혹은 통상 협상에 대한 압박에 대한 강화라는 부담을 안게 되는데요.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기업들은 미국 내에 현지 생산 확대나 혹은 우회 수출 전략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 분쟁이 좀 반복될 경우에는 교역 비용 상승과 물가 압력이 다시 자극될 수가 있어서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가 되자 글로벌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있잖아요. 특히 화요일에 우리 시장이 코스피 7% 넘는 급락 여파를 겪었습니다. 글로벌 리스크가 단기에는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예. 주식시장에 얼마나 또 언제까지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그리고 작년 6월에 있었던 미국이 이란을 11일 동안 공습하는 사건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은 V자 반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의 지정학 리스크는 어찌 됐건 간에 해결이 된다라면은 반등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투자자분들께서 좀 우려를 좀 덜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게 단기적인 충격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화요일도 크게 떨어지고 수요일도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리면서까지 하락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패닉셀에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패닉셀에 빠져서 투매를 하지 않으신다라면은 조금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됨에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은 기업들의 예상 컨센서스가 그렇게 크게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같은 부분도 충분히 미국과 이란의 협상
협상에 대한 여지가 생기기만 하더라도 시장은 이제 항상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예상보다는 좀 이제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 리스크는 감안을 하되 장기화된 정세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게 현재 구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특히 반도체 투톱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예, 고민이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한국을 대표하는 또 종목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반도체 종목이기도 하지만은 시장 관련 종목, 그러니까 금리, 환율 네. 이런 거시 변수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종목이죠. 지금 현재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지정학적 변수로 인해서 거시 변수, 그러니까 금리, 환율이 엄청나게 지금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주가의 변동폭이 엄청 크고 하락폭도 이제 큰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길지 않고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또 이 기회를 갖다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없다면 또 매수를 염두에 두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이제 절호의 매수 찬스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정세를 면밀하게 지켜보는 전략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주도주의 낙폭,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보자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확전 없이 중동 정세가 안정화되길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반도체와 의약품 같은 전략 품목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품목별 관세, 이른바 핀셋 관세 인상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네, 무역확장법 이제 232조는 이제 국가안보를 근거로 이제 특정 품목에 이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이제 법적 수단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나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망 안정과 이제 뭐 전략 산업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기 굉장히 좀 좋은 영역이기 때문에 전면적 관세보다는 이제 핀셋 인상의 형태가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 발동하기 때까지는 이제 뭐 상무부가 조사를 한다라든지 공청회 그리고 대통령의 결정 등 이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전격적으로 시행되기보다는 이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관세 부과 여부보다 이제 적용 범위와 예외 조항이 좀 핵심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동맹국에 대해서는 이제 차등 적용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능성 자체는 존재하지만은 즉각적인 충격 시나리오보다 이제 전략적인 이제 압박 수단으로 단계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저는 이제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반도체 산업이 우리 수출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월 지난해 국내 수출 산업에서 반도체 비중이 무려 37%를 차지했습니다. 반도체처럼 우리가 주력으로 하는 산업에 관세 인상이 현실화가 된다면 산업 성장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 어떻게 보실까요? 예, 만약 미국이 정말로 반도체에 추가 관세를 갖다가 매긴다고 하면은 충격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는 전 품목이 아니라 일부 첨단 제품에 국한된 이제 핀셋 관세라고 해서 우리 반도체 호황을 한 번에 이제 꺾을 정도의 그런 이제 브레이크라기보다는 속도를 조금 낮추는 정도의 부담이 좀 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관세 그 자체보다도 이제 그 다음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서 더 이제 들어와서 우리한테 투자를 해라 또는 공장을 더 지어라 이렇게 압박을 가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장 실적이 이제 무너진다기보다는 투자 계획과 그러면 이제 향후에 생산 거점을 다시 짜야 하는 그러한 이제 피로도가 좀 높아질 수가 있겠고 중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형태의 제동이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세 이슈의 중동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증시 대응 전략에 고민이 깊어지는 구간인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서 투자 앵글 네 글자를 검색하고 친구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이 현재 상황에 맞는 실전 투자법을 가감없이 공개합니다. 시장이 흔들린다고 해서 기회까지 사라지는 건 아닌데요.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진짜 기회가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두 자문역은 어떤 섹터를 주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2차 전지 섹터를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특히 이렇게 불확실한 시기에는 실적 구조가 기대되는 실적 기대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은민 자문역은 2차 전지 섹터를, 김대준 자문역은 실적 기대주를 주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2차 전지 섹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안보를 명목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배터리에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데요. 일각에서는 오히려 K배터리가 수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예, 이 경우에도 이제 중국산 배터리 소재를 겨냥한 핀셋 관세가 이제 유력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미국 내 생산 기지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런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또 반사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은 또 불가피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현지화 전략을 갖다가 추진해왔던 우리 업체들의 구조적으로 기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미 북미에 이제 공장을 가동하거나 이제 증설 중인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이제 SK온 같은 기업들은 현지에 있는 조달 비중을 높이면서 이제 정책 리스크를 흡수할 이제 준비를 계속적으로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미국이 에너지 안보와 그리고 공급망 재편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내 생산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오히려 이제 장기 수주에 대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기적인 지금의 이제 변동성은 불가피하겠지만은 관세가 만약에 중국 견제의 목적으로 이제 설계될 경우에는 국내 2차 전지 산업에도 중장기적으로 차별적 호재가 적용될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관세 움직임에 더해서 미국에서는 중국산 ESS 수입 금지 법안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산 ESS 배터리가 40%대 고율 관세가 적용이 되고 있지만 워낙 미국에서 점유율이 높아서 추가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북미 ESS 시장 주도권이 한국으로 넘어올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또 동시에 경계해야 할 글로벌 경쟁사는 없나요? 네, 일단 중국산 에너지 저장 장치 수입 금지 법안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라면은 미국 내 저장 장치 배터리에 대한 공급 축이 아마 단기간에 재편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현재 미국 시장에서 이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이 비중을 높인 것은 이제 사실이지만은 정책적으로 만약에 차단될 경우에는 대안은 사실상 북미 생산 거점을 갖춘 이제 한국 기업들로 좁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SK온은 이제 북미 현지의 이제 생산 체계를 좀 확대하면서 ESS용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 공급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구체적 수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일본의 뭐 파나소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만, 유럽의 일부 배터리 업체들도 틈새 시장에 대한 공략을 시도할 수 있어서 경쟁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제 미국이 공급망 안보를 이제 최우선 가치로 두는 한 동맹국 기반의 이제 생산 기업에 좀 우선권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시장에 대한 이동에 대한 속도는 정책에 대한 강도나 시행 시점에 달려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중심에서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 이제 현지 생산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저는 이제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셀 제조사 외에도 부품과 또 소재 업체로 수혜가 확산이 가능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산 ESS의 수입이 이제 전면 금지된다고 했을 때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 중인 이제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전해질 또 분리막 같은 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팩의 이제 구조물과 열 관리 시스템, 전력 변환 장치까지 현지 이제 조달 비중이 이제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업체들별로 보면 에코프로 BM이라든가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엔 같은 양극재 업체와 그리고 분리막 동박 기업들도 북미 생산 확대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미중 갈등 속에서 국내 2차 전지 밸류체인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되는 분위기인데요. 다음은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전고체 전지 특허 출원 증가율이 세계 2위를 기록할 만큼 추격 속도가 굉장히 가파른데요. 전기차 부진 속에서 ESS에 이어 전고체 배터리가 또 다른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사실 이제 2차 전지의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할 만큼 네. 중요한 이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와 특히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 기존 리튬 이온 대비해서 구조적으로 그 우위가 기대가 되는 그것이 바로 전고체 배터리죠. 이런 이제 기술 장벽을 또 뛰어넘는 그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업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어깨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아직 전고체 배터리가 파일럿 그다음에 시범 양산 생산 단계이기 때문에 대량 양산과 원가 경쟁력 확보까지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단기간에 이제 실적을 만들어낼 이제 즉각적 모멘텀으로는 좀 보기엔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ESS는 이제 원가에 대한 경쟁력과 이제 수명 안정성이 좀 핵심이기 때문에 전고체가 만약에 대규모로 이제 상용화되려면은 이제 생산 단가나 이제 대량 양산 기술이 이제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2027년에서 2018년에 이제 소규모로 이제 상호 적용을 할 거고, 2030년이 네. 전후가 되어야 이제 본격 양산 가능성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제 당장의 상승 동력은 ESS에 대한 확대와 이제 북미 공급망에 대한 재편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전고체는 아마 중장기적인 스토리로 이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형성하는 역할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추진한 1조 원 규모의 2차 ESS 중앙계약 시장에서 SK온이 시장의 예상을 뒤엎는 성과를 냈잖아요. 과반의 물량을 수주를 한 건데 1차 입찰 당시에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큰 반전입니다. 하지만 누적 기준으로는 삼성 SDI가 여전히 선두인데요. 앞으로 진행될 3차에서 SK온이 ESS 분야에서 존재감을 계속 키워갈까요? 아니면 삼성 SDI가 계속 선두를 유지할까요? 네, 일단 제2차 중앙계약 시장에서 이제 SK온이 이제 절반 이상 확보한 것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 뭐 반짝 성과라기보다는 뭐 가격 경쟁력이나 혹은 이제 수주 전략을 좀 공격적으로 전환한 이제 결과이지 않을까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2차 결과만 놓고 보면 네. SK온이 다크호스로 이제 올라간 건 맞지만, 단번에 강자로 이제 올라간 건 맞지만은, 네. 다만 이제 누적 물량 기준에서는 여전히 삼성 SDI가 이제 1위에 위치해 있고요. 3차 이제 중앙계약에서도 SK온이 강력한 도전자는 되겠지만은 절대 강자로 이제 굳혀지기에는 아직은 이르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3차 입찰은 이제 뭐 기술에 대한 신뢰도나 혹은 이제 납기 안정성까지 이제 종합 평가하는 구도로 이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ESS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안정성과 그리고 화재 리스크 관리가 좀 핵심이기 때문에 단순 단가 경쟁만으로 이제 연속적인 수주를 장담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변수는 한 3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3차에서도 LFP 국산화에 얼만큼 높은 점수가 유지될 것이냐. 또 두 번째는 SK온이 이제 약간 저가 수주 전략을 쓰는데 그게 얼마만큼 이제 이어질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이 얼마나 이제 가격을 좀 더 낮추고, 그리고 이제 실적 안정성과 이제 프리미엄을 방어하느냐.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3차 이제 중앙계약 관련된 입찰에서는 삼성 SDI의 수성, 그리고 SK온의 추격,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엔솔의 반전, 네. 이렇게 3파전 구도가 한번 예상이 됩니다. 아마 결론적으로 이제 3차에서도 일정 물량의 확보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삼성 SDI 이제 양강 구도로 좀 형성을 하고 분할 수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2차 전지 주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관세 변수와 중동 리스크 등 대외 변수가 커진 상황이 문제인데요. 그럼에도 미국에서 중국 공급망이 배제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또 요인도 거론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2차 전지 업종 주가 흐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2차 전지도 이제 이란 사태 전까지만 해도 이제 바닥에서 상당 부분 반등이 많이 나온 그런 섹터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향후에는 ESS,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처럼 스토리가 또 분명한 그러한 영역으로 수급이 조금 더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와 그다음에 로봇용 배터리 이슈 같은 것들, 그리고 테슬라 ESS 수주 모멘텀이 부각된 삼성 SDI의 주가 상승이 돋보였죠. 반면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업황 대비 주가 회복 속도가 다소 더딘 편입니다. 업황 턴 어라운드 이제 기대가 확산되면은 대형주 간의 또 키 맞추기식 그런 주가의 변동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결국 업황 바닥 확인과 함께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별 이슈 강도가 또 주가의 차별화를 만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은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 스토리가 유지되는 가운데 이제 변동성 속에서도 상승 추세가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이제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AI 데이터 센터나 혹은 이제 ESS 확대, 그리고 전기차의 수요 회복이라는 이런 연결 선상에서 이제 배터리에 대한 밸류 체인은 이제 중장기 수요 기반이 좀 이제 견고하기 때문에 단순 조정이 이제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이제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글로벌 경기나 이제 금리, 투자 심리 변수는 이제 여전히 남아 있어서 단기적으로 이제 등락권이 좀 반복되면서 좀 이제 박스권 성격이 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주 뉴스나 이제 정책 발표, 경쟁사 출혈 여부 등이 실적 가시성과 좀 이제 연동되면서 종목 간 차별화가 굉장히 좀 심해질 것 같은 것이 좀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시장은 이제 중장기적인 이제 구조적 성장 추세를 유지하면서도 이제 단기 변동성이 좀 이제 확대되는 구간으로 좀 진입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나 이제 보유 관점이 지금 현재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주요 조정선 이탈 여부만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지금 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섹터까지 알아봤습니다. AI 모멘텀과 중국을 향한 핀셋 규제가 우리 2차 전지 밸류체인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봤는데요. 잠시 후 노우민 자문역의 1%의 시선으로 보는 2차 전지 시선 고정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시선 고정주는 오직 카카오톡 투자앵글 채널에서만 단독으로 공개합니다. 투자앵글 4글자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시선 고정주를 알아보기 전에 2차 전지 관심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주 무엇인가요? 네, 제가 가져온 이제 첫 번째 관심주는 이제 심성 ST입니다. 이제 2차전지 산업 내에서 이제 핵심 부품사로 이제 전기차 ESS용 이제 배터리 부품을 이제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배터리 셀 간에 이제 전기적 에너지를 연결하는 부스바와 이제 배터리 모듈을 보호하는 모듈 케이스 등을 생산을 하면서 주요 고객으로 이제 국내 대형 배터리사들을 이제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ESS 시장의 성장 전망 속에서 이 기업은 이제 미국 켄터키에 이제 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하면서 북미 ESS용 이제 부품 공급을 이제 본격화하고 있고 2030년까지 이제 ESS 전기차 등 이제 고도화 제품 비중을 80%까지 이제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북미 ESS양 이제 히트싱크 및 이제 열관리 부품을 독점 공급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미 공장 가동 시 이제 매출 레벨업이 예상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글로벌적으로 ESS에 대한 설치량을 이제 급증하는 흐름과 맞물려서 ESS의 이제 핵심 부품 수주 잔고 확대가 이제 실적 가시성으로 연결되는 전망이라는 점이 좀 투자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ESS나 혹은 이제 전기차 시장의 이제 구조적 확산 국면에서 핵심 배터리 부품 공급에 대한 포지션과 이제 글로벌 공급망 확대 전략이 맞물리는 시즌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실적 성장 스토리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첫 번째 관심주로 신성 ST 선정하셨습니다. 북미 ESS 시장의 확산 국면에서 현재 주가는 3만 원대에서 에너지를 응축하며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세한 대응 전략은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투자앵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관심주 무엇일까요? 네, 두 번째 관심주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실상 ESS 중심으로 보신다면은 지금은 이제 전기차보다 이제 오히려 이제 전력 인프라 쪽이 전기 인프라 쪽이 더 중요한 성장축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와 이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에 대한 급증이 동시에 만약에 진행이 되면서 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의 수요가 구조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 현지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점은 중국산에 대한 견제 국면에서 이제 가장 큰 경쟁적 우위라고 이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ESS는 전기차 대비해서 이제 단가 경쟁이나 이제 안정성, 납기, 프로젝트 수행 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글로벌 레퍼런스를 확보한 기업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리튬 인산철 기반의 이제 ESS용 제품 확대는 수익성 개선과 이제 점유율 확대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 전력망이 이제 중앙 집중형에서 이제 분산형으로 이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저장 장치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ESS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는 초입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가장 직접적인 구조적 수혜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은민 자문역이 선택한 두 번째 관심주, 바로 국내 배터리 대장주인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최근 KB증권에서는 북미 ESS 시장의 폭발적인 호황을 예견하면서 목표 주가를 5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자, 드디어 많이 기다리셨던 시간입니다. 노은민 자문역의 모든 노하우가 집약된 단 하나의 종목, 시선 고정주를 발표할 차례인데요. 이 종목은 방송에서 다 공개하지 못하고 오직 투자앵글,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단독으로 공개합니다.
합니다. 지금 바로 카톡 검색창에 투자앵글 네 글자를 입력하시고 친구 추가해보세요. 그 히든카드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노은민 자문역 시선 고정주 힌트 주시죠. 네, 오늘 시선 고정주의 힌트는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 기반으로 이제 글로벌 배터리 톱티어 고객사를 확보한 소재 기업입니다. 네. 이제 북미의 이미 생산 거점 확대와 함께 탈중국 공급망 재편의 이제 핵심 수혜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탑티어 고객사를 확보한 기업이다. 탑티어 고객사라고 하면 중국 CATL이나 비아디 정도인데 어떤 기업인지 예상이 가시나요? 그 말만 딱 들었을 때는 네. 소재 그 대장주인 에코프로 그룹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기업이 좀 아닐까라는 촉이 드는데 이 기업을 시선 고정주로 택한 결정적인 이유 더 궁금합니다. 네, 카카오톡 채널에서 공개할 이제 시선 고정주 이제 본격적으로 힌트를 드리자면은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이제 양극재에 대한 이제 전문 기업으로 이 기업은 이제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이제 주행 거리를 좌우하는 하이니켈 계열 중심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생산 기지 기반으로 이제 2024년 말에는 약 17만 톤 수준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확보하면서 이제 글로벌 고객사의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2025년에는 이제 리튬 가격의 변동과 업황 조정의 영향으로 연간 매출로 봤을 때는 2조 1,549억 원, 이제 영업 손실은 1,569억 원을 기록했지만은 적자 폭은 이제 점진적으로 좀 축소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특히 이제 2025년 4분기 실적에서는 매출 6,17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825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이제 실적 반등 신호를 보여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ESS 시장에서는 최근 이제 LFP 채택이 이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 시선 고정주는 이제 북미 LFP 양극재 생산 거점 추진과 그리고 현지의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탈중국 공급망 포지션을 저는 강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전기차 사이클이 주춤하더라도 ESS와 이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북미 현지에 있는 양극재에 대한 공급 능력이 강력한 경쟁 우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기업의 핵심 투자 논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반등에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은 물론이고 북미 현지화 전략으로 탈중국 공급망에 독보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노은민 자문역의 이 시선 고정주, 지금 바로 알고 싶으시다면 카톡 채널 투자앵글을 검색해보세요. 지금 친구 추가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적 기대주로 시선을 넓혀보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 시즌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특히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인 섹터나 종목 어디일까요? 예, 지난 4분기 이제 실적 발표에서 네. 가장 눈에 띄는 섹터는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네. 예, 특히나 이제 그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분기별 영업이익은 4분기에 최초로 이제 20조를 넘어가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한 3-4배 정도 늘어나는 아주 엄청난 그런 실적 성장률을 보였고요. 또 이제 그 증권업종의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같은 또 불장에서 사상 최고치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 증권업종의 실적이 매우 개선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예,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데이터 센터 매출에 대한 급증과 이제 높은 마진 구조를 다시 한번 입증하면서 이제 AI 투자 사이클이 아직 유효하다라는 그런 이제 신호를 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전력 인프라 및 ESS 관련 기업들도 이제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확대와 맞물려서 수주 잔고에 대한 증가가 확인되면서 좀 주목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부 소비재 섹터는 이제 기대에 못 미치는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이 AI나 이제 ESS 전력 중심으로 더욱 쏠리는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어닝 시즌의 이제 키워드는 이제 AI에 대한 투자 지속과 그리고 전력 인프라에 대한 확장이었고, 실적이 숫자로 증명된 섹터 중심으로 좀 차별화 장세가 더욱 뚜렷해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에게는 앞으로 발표가 될 실적이 더 중요한데요.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는 섹터, 어떤 섹터를 주목하시나요? 네, 올해는 아마 실적이 가장 기대되는 섹터는 이제 AI 반도체나 이제 HBM 메모리, 이제 전력 인프라 ESS 쪽이나 그리고 방산, 이렇게 세 가지로 네. 이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반도체가 가장 좋고요. 네. 그다음에 증권 업종의 실적도 좋을 거고, 그리고 조선 업종의 실적도 사상 최고치의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해서 좋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두 분이 반도체는 같고 나머지 두 개는 다릅니다. 노은민 자문역은 전력 인프라와 방산을, 김대준 자문역은 증권과 조선 섹터를 꼽아주셨는데요. 선택한 배경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다시피 이제 그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를 놓고 보면 메모리제 슈퍼사이클로 인해서 전년 대비해서 약 한 4배 정도의 영업이익 성장을 갖다가 이뤄 것으로 이제 컨센서스 기준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종목은 미래에셋증권이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거래대금 활성화 때문에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이제 영업이익 성장률이 약 한 70~80% 정도 이렇게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 대표적인 하나오션을 갖다가 이제 놓고 보면 이제 그 조선업종이 이제 도크가 꽉 찰 정도로 지금 현재 그 받아놓은 수주 잔고도 많고 이제 일감이 꽉 차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수주 잔고 덕분에 올해 하나오션의 영업이익 증가율도 약 한 70% 가량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컨센서스 기준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이제 저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HBM을 증설하는 것과 이제 평균 판매 단가 이제 ASP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제 이익 레벨이 더욱 더 한 단계 올라가는 구간에 있고 엔비디아 역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고성장 흐름에 대한 수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력 쪽에서는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확대와 이제 분산형 전력망 구축 정책이 맞물리면서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ES 관련 기업의 이제 실적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리고 각국에서 지금 국방비를 증액하는 기조 속에서 수주 잔고가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매출 인식이 구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는 이제 AI 연산이 전력 수요에 대한 증가 그리고 저장과 인프라에 대한 확대로 이어지는 하나의 사이클 안에 있는 기업들이 가장 이제 강한 실적과 좀 탄력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처럼 호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도 종종 보입니다. 실적이 좋아도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 그렇죠. 실적이 좋아도 반드시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죠. 네.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이미 선반영된 경우입니다. 시장은 이제 실적 발표 전에 이제 기대를 주가에 먼저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 당일에는 뉴스에 팔아라라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눈높이 문제입니다. 숫자는 좋았는데 실제 시장 기대치보다 덜하면 주가는 실망 매물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 좀 하락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가이던스와 전망입니다. 실적 발표가 끝나고 해당 기업에서 이제 향후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나 매출 전망을 발표를 해주는데 이게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은 또 이번 분기 실적은 좋았어도 다음 분기에는 기대치가 약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그 주가는 또 낮게 평가되고 미래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또 마지막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거는 이제 시장 문제죠. 네. 예, 수급과 매크로의 그 변수 때문에 뭐 금리 환율 또 외국인 수급 변화 이런 것들이 이게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시장 때문에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떨어진다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결국 실적도 다 소용없는 거 아니냐는 회의감이 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적표를 꼼꼼히 뜯어봐야겠죠? 네, 실적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실적을 배제한 투자는 사실상 확률 게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단순히 이번 분기의 숫자가 아니라 향후 이제 2개에서 4개의 분기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상향되는 기업인지를 확인하는 게 전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매출 증가보다 마진 구조가 계속되는 것들, 특히 이제 ASP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원가 앙정 그리고 이제 제품 믹스가 고도화되는 등 이제 동반되는지가 살펴봐야 이제 주가에 대한 탄력이 좀 이제 오래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수주 잔고나 KPX 이제 뭐 가동률 같은 이제 선행 지표가 증가하는지를 봐야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잘 나올 것인지에 대한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주가 대비해 가지고 이미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익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인지에 대한 PER이나 혹은 이제 에비타와 같은 이제 위치도 반드시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투자라는 것은 좋은 기업을 찾는 게 아니라 시장 기대치보다 이제 좋아질 기업을 찾는 거기 때문에 실적의 방향성과 이제 기대치에 대한 간극을 잃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김대중 자문역의 1% 시선, 오늘의 시선 고정주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 종목은 오직 투자앵글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단독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카톡 검색창에 투자앵글 네 글자를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시선 고정주를 확인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눈여겨봐야 할 실적 기대주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주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첫 번째 실적 기대주 관심주는 네. LG 이노텍입니다. 자, LG 이노텍은 카메라 모듈로 굉장히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의 관심 포인트는 AI와 그다음에 로봇입니다. 데이터 센터 AI 그런 이제 서버 확대 구간에서 이제 고부가 반도체 패키지 지금 기판 실적이 급증하는 지금 구간에 있습니다. 또 이게 이익 레벨업의 핵심 축이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 또 자율주행과 또 휴머노이드 로봇용 카메라 센서까지 만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반도체 기판까지 묶어서 이런 공급하는 구조를 갖다가 갖추다 보니까 로봇에 눈과 이제 두뇌를 잇는 그런 부품사로 지금 LG 이노텍이 변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 이제 스마트폰 전자 부품 회사가 아니라 AI 인프라와 이제 로봇 성장성을 동시에 품은 중장기 성장주라는 데 의미가 있어서 이제 그 관심주로 LG 이노텍을 가지고 왔습니다. 실적 기대 첫 번째 관심주는 LG 이노텍입니다. 로봇 사업 기대감에 지난주 51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교보증권에서는 상단 밴드를 37만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요. 자세한 대응 전략은 투자앵글 카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관심주도 공개해 주시죠. 예, 두 번째 관심주는 선익 시스템입니다. 자, 선익 시스템은 원래는 이제 OLED 패널을 만드는 그렇게 그 OLED 패널을 만들 때 쓰이는 유기물을 증착하는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애플이 폴더블 폰을 갖다가 올해 이제 출시할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디스플레이인 이제 OLED 투자 본격화로 인해서 선익 시스템이 이런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BOE라고 하는 그 큰 이제 디스플레이 해외 고객사로 라인업이 좀 넓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스마트 안경에 쓰이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올레도스라는 네. 것과 그다음에 또 태양광 페브로스카이트라고 하는 그 차세대 장비까지 개발하면서 단발성 재료가 아니라 이제 중장기 성장 스토리까지 충분히 갖추고 있는 이 회사가 이제 선익 시스템입니다. 김대중 자문역이 선택한 두 번째 실적 기대주, 바로 선익 시스템입니다. 최근 14만 원 선을 터치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는데요. 특히 IBK 투자증권에서는 이 종목을 3세대 태양광 전지의 숨은 수혜주로 꼽으면서 목표 주가를 무려 126%나 올린 16만 원대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대중 자문역의 모든 노하우가 응축된 단 하나의 종목, 시선 고정주를 발표할 시간인데요. 이 종목만큼은 방송에서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오직 투자앵글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단독으로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검색창에 투자앵글 네 글자를 입력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세요. 김대중 자문역 시선 고정주 힌트 주시죠. 예, 이번 시선 고정주의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선 고정주는 이제 친환경 플라스틱, 그다음에 배터리, 소재, 네. 신약까지 풀 라인업을 갖춘 국내 대표적인 화학 기업입니다. 이 전기차 이제 배터리 핵심 소재와 또 글로벌 제약사까지의 이제 협업까지 더해지면서 네.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데 아직 주가의 반영은 미미한 대표적인 화학 소재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혹시 최근 그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화학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으니까 혹시 이제 뭐 롯데케미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제자리 걸음이다라고 하면 정말 매력적인 종목일 것 같은데 예, 결정적인 맞습니다. 이유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 카카오톡 이제 네. 투자 그 앵글에서 공개될 네. 이 종목을 이제 시선 고정주로 고른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영국계 헤지 펀드가 이제 달라붙어 가지고 내재 가치 대비 저평가 이슈가 지금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상 실적과 그다음에 보유 자산에 비해서 주가의 반등 속도는 굉장히 더딘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보면은 또 다른 이제 업황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석유화학 업종이 되게 지금 안 좋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정부 주도의 석유화학 구조조정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운스트림이라고 하는 석유화학 제품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고부가 석유화학 제품이 비준 이런 높은 이 시송 고정주의 업황 개선 수혜 속도가 확실하게 이제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시송 고정주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사업부가 있는데 배터리 소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로봇 AI 그 관련주들처럼 그럼 이제 테마의 프리미엄을 크게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미 이제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그 소재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그 로봇 테마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 양극재 소재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플라스틱 그리고 또 신약 그런 그 신사업 가치가 제대로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실적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또 그런 이제 그 내러티브라도 하는 네. 그런 모멘텀도 성장 스토리도 잘 갖추어져 있는 이제 종목인데 덜 올랐다. 그래서 이제 충분하게 우리가 이제 시성 고정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실적은 오르는데 주가는 아직 제자리라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보다 더 매력적인 기회는 없을 텐데요. 테마의 열기가 지나간 자리를 채우는 건 결국 탄탄한 실적입니다. 숫자의 반전을 보여줄 저평가주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투자앵글 검색 후 친구 추가해주세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